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발전소 내의 그 전력계 통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21회 때 25점짜리로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가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련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실 그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성이 그냥 우리 손해 계통하듯 그냥 일반적인 수용가 계통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놓으시면 여러 가지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LNG 발전소, 그러니까 복합 발전이죠. 복합 또는 열병합 발전에 해당되는 구성 부분하고도 사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발전소라는 것이 저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구성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단선도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발전소 내 계통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 뒤에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론 첫 번째라기보다는 전력 계통이 있는 거죠. 전력 계 발전기도 결국에는 전력 계통에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발전기가 있고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발전기의 경우에는 보통 이것이 한 18에서 30kV까지 가능합니다. 국내에 쓰는 거는 지금 22, 24, kV 이 정도 급에 쓰긴 하는데요. 대부분 그 해외에서 최대로 쓸 때는 발전기 전압을 한 30kV까지도 올려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 올리는 거는 실제로 이 발전기 제작상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저렴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들 때문에 실제로 더 올리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30kV 정도 가지고 30kV로 맥스로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이걸 원거리 전송하기는 어렵죠. 원거리 전력 전송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뭐 하는 거죠? 승합을 하는 거죠. 전압을 154 계통 또는 345 계통 필요에 따라서 76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승합을 해서 그 우리가 전체 전력 계통으로 이제 생산된 전력을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C 계통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AC 계통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압 변성이고요. 전압 변성을 통해서 원거리 전력 전송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이자 장점입니다. 물론 요즘에 그 DC도 이 전력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DC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AC가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무너뜨리기 좀 어렵죠. DC도 많이 요즘엔 좀 개발이 되고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 승합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있고 승합을 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승합 변압기라고 합니다. 승합 TR.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보통 스텝업 T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갖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계통은 이쪽에 있는 이 계통은 손해 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해 계통. 그러니까 발전기가 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쨌든 손에 무수히 많은 전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동기뿐만이 아니고 일반 그 운영자들이 일하는 건물 내에 전등 콘센트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포지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18에서 30kV 정도로 운영이 되고요. 이 손해계통 전압은 그 바로 한 단계로 바로 직접 저압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동기도 상당히 많고 용량이 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고압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통은 고압 계통으로 보통 6.6 또는 6.9 또는 4.16이 쓸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16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용량이 좀 크다 그러면 11kV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계통으로 쓰는 거죠. 고압계통으로. 전동기조차도 고압 전동기 사용을 하는 거죠.
고압 전동기 이 발전소 운영하는 고압 전동기 중에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큰 전동기가 우리가 보통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 우리가 보일러 피드워터 펌프라고 하는 우리가 발전공학에서 많이 따지는 그런 펌프죠. 가장 중요한 펌프죠. 이것들이 급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급수 펌프들이 그 가장 큰 용량을 좀 차지하고요. 이것도 제가 전에 그 원자력 업무를 좀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급수 펌프 한 대가 그때 몇 대가 있었어요. 한 대가 그때 한 10메가쯤 했었습니다. 10메가. 그러니까 이건 원자력 발전이다 보니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키로수로는 그러니까 와트로는 9,000kW 정도 됐고요. 실제 그 피상분으로 한 10메가가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용량이죠. 그런 개소는 11kg도 아니고요. 이것이 13.2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상은 전화기. 왜냐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6.9나 이 6.6 이런 고압 계통에서 이제 좌우로 떨구는 거죠. 0.4나 0.48kV. 물론 이 경우에도 직접 이 48kV를 우리가 손에서 그 전등용으로 쓴 게 아니고요. 여기도 전동기들이 또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동기. 왜냐면 고압 전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압 전동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쓰죠.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또 이 부분에 어때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압을 시킵니다. 이것을 0.38에 여기는 물론 델타 Y 변화 직접 접지가 되겠죠. 델타 Y에 0.38, 0.2 이런 그 우리가 전등으로 쓰는 이런 쪽의 어떤 전압으로도 한 번 더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발전소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고 승합을 하는 파트가 있는 거고요. 손해 계통에 쓰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변압기 대개 용량은 거의 발전기 용량과 대동소이합니다. 발전기 용량과. 그러니까 발전기 용량으로 근데 딱 정하지 않고요. 이거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 계통에 대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뭐 또는 뭐 고장 전류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어떤 전압에 대한 부분 모두 다 고려가 돼서 이 용량을 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도, 고장, 전압 등등이 발전기 용량과 다 같은 변수를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승합 변압기 그 어떤 사양을 선정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되고요. 그냥 뭐 대략은 발전기 용량에 맞춘다 그런 부분이고 손해 용량은 이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되게 이것도 전력계통공학에서 좀 그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6장쯤 되죠? 네, 6장쯤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해율이라고 있는데 그 손해율의 그 책에서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5에서 10%쯤 됩니다. 5에서 10%. 그러니까 이 용량이 5에서 10%고요. 발전기 용량이 작아지면 이것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발전기 용량이 커지면 이것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아무리 작아도 한 5%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기본적인 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300메가다, 300MVA짜리다, 또는 뭐 500MVA짜리다. 그러면 300MVA짜리 같으면 대개 이 손해 용량이 한 30MVA에서 40MVA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 뭐 실제 사용 용량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변압기 용량은 30MVA 조금 넘는 정도 또는 35, 작으면 한 2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손해 요 용량은 뭐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뭐 고장이라든가 밑에 부하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뉘어서 써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로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 두 개쯤으로 나눠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발전기들 별로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선은 여기를 Y에 직접 접지를 씁니다. 그리고 발전기 쪽은 델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손해용으로 쓰는 부분은 델타, 여기는 Y인데 Y를 그냥 쓰지 않고 보통 중성점 저항접지를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델타, Y의 직접 접지 이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 발전소 내 전체 전력계통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싱글라인으로 좀 넘어가세요. 제가 전체로 좀 그렸습니다. 이건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깨끗하게 좀 그린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3, 4호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3, 4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에서 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없이 뭐 그려라 그러면 이거를 3, 4호로 그려도 되고 1호, 4로 그려도 되고 사실은 큰 무리 없이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과 2분의 1 12 방식으로 지금 구성을 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구성된 후에 여기 승합변 악기를 통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거기에 직접 접지를 합니다. 그리고 델타가 되고요. 발전기에 연결이 되고 이제 손해계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해계통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모선을 통해서 손해 이제 저압계통으로 다시 한번 변환해주는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여기 이쪽 부분에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좀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0.38 또는 0.2 이런 계통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좀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일반적인 그 LNG 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만 갖고 있어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일단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만 갖고 있고요. 화력의 경우에는 대형 화력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통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통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계통. 이 계통이 뭐냐면 이거는 기동하기 위한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기동용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실제 발전소 운영에 대한 계통입니다. 운영.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발전소를 처음에 기동할 때는 여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일로 받지 않고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화력 발전의 경우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또는 원자력의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받고요. 받아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동기들 움직이면서 발전기가 이제 기동을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파수 전압을 어느 정도 확립을 시키는 거죠. 주파수나 전압을 확립을 시키고 나면 이제 여기 차단기는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요. 요거는 일단 잠깐 무시하고요. 일단은 쭉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해서 전압을 여기까지 확립을 시키죠. 확립시키고 나면 확립시키고 다시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압도 올라왔고 용량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이쪽 한전 쪽에 있는 차단기들과 동기 투입을 합니다. 동기 투입을 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송전을 하게 되는 이런 시퀀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기동을 했었죠. 기동을 했던 부분하고 이게 이제는 기동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기동했던 부분 요거를 연결시키고 끄면 안 되니까요. 연결시키고 난 동기 투입을 순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차단기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이 계통을 완전히 오프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형 화력이나 원자력의 경우에는 이런 기동용 계통을 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도 문제에서는 좀 그리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반 LNG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LNG 발전 복합 발전의 경우에는 이 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복합 발전이 뭐 용량도 크고
발전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상 기저부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계통을 갖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동을 합니다. 이렇게 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승합 변압기, 손해용 변압기 거쳐서 기동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전동기 돌죠. 전동기 돌고 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전기 전압을 확립을 시킵니다. 전압, 변압 확립, 주파수 확립 다 시켜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전압이 들어왔죠. 여기까지 전압이 들어왔고 여기 전압이 이제 생성이 됐고 그럼 어때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이제 동기 투입을 합니다. 아까 화력의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좀 무시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화력의 경우에는 이 지점이 아까 동기 투입이었는데 보통 이 LNG나 LNG 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동기 투입 지점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전원 공급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원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확립됐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동기 투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화력 발전도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런 기동용 계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개 동기 투입 지점을 이 지점으로 잡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동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화력 발전소에 대한 동기 투입 지점이고요. 복합 발전, 열병합 발전에는 이 지점이 어떤 동기 투입의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사실 이 그림을 그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합 변압기에 보시면 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델타 Y 안 쓰고 델타 Y 많이 우리 이거 보는 거죠. 이거 안 쓰고 왜 Y 델타를 썼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시냐면 여기 지금 발전기도 전원이죠, 전원. 그래서 발전기 있고요. 여기 전원이 있어요. 여기 전력 계통이 있습니다. 전력 계통. 우리가 보통 전력 계통할 그래서 수용과 받을 때 변압기 어떻게 쓰냐면 되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익숙하신 거죠, 이런 부분은. 근데 발전기도 잘 보시면 어때요? 맞는 거죠, 이 계통이. 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발전기하고 이 변압기까지 해서 그냥 거꾸로 이 위쪽에다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간단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좀 지워보고 여기 있는 이 델타 Y로 쓴 이유는요. 제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변압기 접지 관련해서 다시 좀 써볼게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변압기 접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칭회로입니다. 대칭회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상이나 정상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동일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의 그냥 개념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이 영상분 회로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접 접지를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개소에서 지락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의 흐름을 좀 만들어 주자는 얘기예요. 지락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서 지락을 쉽게 검출하자입니다. 지락 검출. 여기다 델타 쓰면 안 될까요? 여기다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델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델타 쓰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다만 델타를 쓰게 되면 지락 검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으로 델타를 이렇게 써놓고 하면 이 부분이
상위 계통, 이 상위 계통에 우리는 또 유효 접지 계통을 쓰고 있는데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델타를 쓰면 서로 간에 여기에 지락이 났을 때 이 계통은 비접지 계통으로 사실은 좀 보여주고 요 계통은 유효 접지 계통이니까 일단 일관성도 떨어질 뿐더러 이렇게 써서 설령 비접지 계통으로 써서 우리가 그 일선지락지 건전선 전이상승으로 해서 64 과전압 계량기를 쓴다 해도 이것이 아무래도 검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안 한 거죠. 엔지니어들이. 뭐가 그럼 더 편할까? 검출하는데 뭐가 더 좋고 이 계통에 영향을 좀 덜 줄까 하는 것이 이제 직접 접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사용을 통해서 고장이 났을 때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의 흐름이 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근데 실제 화력 발전소든 뭐 원자력이든 대형 발전소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이 직접 접지를 한 그 전력 거래소에서 뭐 너는 열고 너는 닫고 너는 열고 너는 닫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 거래소에서 제어를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어하기보다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명령을 하는 이유는 모든 발전소에서 여기 부분에 그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요. 지락 전류가 삼상 단락 전류보다 그러니까 이 계통에서 삼상 단락 전류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접지 조건을 배반하지 않고 유효 접지 조건을 반하지 않고 많은 수의 발전소의 이 승합 변압기 중성점 접지 쪽을 개방을 시켜 놓습니다. 그 개방시키는 그 총량이 전체 한 3분의 2 정도는 개방시키고요. 3분의 1 정도만 클로즈 시킨 상태로 운전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용어 해설집에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 그 용어 해설집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계통의 유효 접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만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되고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하나 제가 직접 접지로 표현을 해놨지만 그럼 이것이 개방될 수 있다? 그죠? 개방될 수 있으면 만약에 여기 그때 낙뢰가 쳤어요. 개방되고 나서 그럼 변압기 어때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설치가 돼요? 실제 발전소의 계통에 보면 이게 필요기가 설치가 됩니다. 중성점용 필요기. 뭐 얼마 전 그 제가 지금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중성점 필요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 시험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중성점 필요기를 설치합니다. 필요기 설치 이유는 여기 이 중성점 접지가 개방이 되었을 때 제가 지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다시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개방이 되었을 때 필요기를 써서 이 부근으로 필요기 낙뢰가 쳤을 때 이 필요기를 통해서 이 좀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 충격 방전에 대한 부분을 필요기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걸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그림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지금 개략적인 그림만 좀 그렸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 제가 이렇게 좀 그렸지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게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많이 들어봤을 법한 IPB라고 합니다. Isolated Phase Boost Du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500 잡아볼까요? 그냥 500MV? 500MV짜리 30kV 잡아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얼마나 될까요? 500MV 나누기 30kV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충 얼마쯤 될까요? 이거 뭐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10,000A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MV 이렇게 되고요.
30이죠. 루트 3인데 요거는 1.73이니까 대충 5 잡을게요. 5 잡으면 어때요? 만 나오죠. 만 암페어. 대충. 그럼 만 암페어란 얘기를 지금 감흥 없이 들으시는 분들 반드시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 암페어 그러면요. 우리가 고장 전류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10카 그럽니다. 고장 전류로 봤을 때 10카 그럼 우리가 결코 작은 전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전류입니다. 그런데 이 10카라고 하는 부분, 물론 고장은 카라고 얘기하고 정상적인 전류는 암페어 얘기를 하지만 만 암페어라고 하는 부분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체 굵기가 엄청나게 굵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그냥 케이블로 사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케이블로. 그렇기 때문에 뭘 쓰냐? IPB라는 걸 써서 만 암페어를 흘려주려면 실제로는 만 암페어 그럴 때 이 표피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니 실제 이 사용되는 도체 단면 전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의 도체 형태 자체가 이것이 IPB의 형태예요. IPB.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IPB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IPB가 있고 손해 계통에 대한 손해용 TR이 있는 거죠. 이때 이 부분은 델타 Y 결선으로 가고요. 이 Y 결선에다가는 중성점정 R을 넣어놓습니다. 이 넣어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고압계통이라고 했죠. 고압계통이면 고압계통에 뭐가 쓰이냐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요런 부분들이 케이블이 많이 쓰여요. 여기 지금 케이블들. 근데 케이블들 보면 이런 부분 전부 다 케이블입니다. 근데 고압 케이블에 보면 어떠냐면 도체가 있고요. 외부에 금속 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접지가 돼 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지락이 발생했다. 지락 전류 흐르죠. 검출해서 잘 끊어지긴 하지만 그때 금속 시스가 유도작용에 의해서 소선될 확률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는 그 고압계통은 그 중성점 저항접지 쓰고요. 이때는 비접지 가깝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검출할 수 있도록 한 400에서 600A 정도 되도록 이 저항 R을 선정을 합니다. 대개.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압계통은 대개 저항접지 계통으로 많이 합니다. 저항접지 계통으로 써서 이에 맞는 또 지락 방식들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밑에 이 저압계통으로 올 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델타 Y의 직접 접지 계통으로 씁니다. 근데 저압 케이블은 어때요? 도체가 있고 그냥 외피가 있고 여기는 중간에 금속 시스라는 부분이 금속 시스가 이렇게 금속 시스가 없는 거죠. 금속 시스가 없죠. 고압 케이블은 금속 시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여기는 또 직접 접지를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지락을 검출해서 차단을 시키면 된다.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보지 않으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계통은 주로 계통에서 이 고압 계통은 이 조금 전에 왼쪽에서 봤던 이 접지 계통하고 사실은 맞춰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투입시켰다가 나중에 오픈을 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투입시키는 시점에서 사실은 동일한 조건 어떤 접지 계통이 되어야만 투입된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검출하는데 사실은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좀 사용을 하고요. 이때는 YY로 쓴 이유는 사실은 여기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Y, 델타, Y. 그래서 결국 어때요? Y이고 Y죠. 여기도 동일한 형태로 좀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델타는 그냥 안정건선으로 되게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갖는다는 거. 여기 그래서 델타 Y로 여기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Y로 쓰면 동기가 안 맞아서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델타 Y로 쓰면 위상차가 틀어지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Y이기 때문에 위상을 틀어지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델타 Y를 써놓으면 서로 간의 위상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를 YY를 좀 많이 쓴다,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지금 요 부분이 요 IPV 그렸던 요 부분이 비접지 계통이다. 비접지 계통이죠. 델타니까 비접지다. 그럼 발전기에 대한 접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직접 접지돼 있을까요? 직접 접지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비접지에 가깝겠어요. 이렇게 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를 변압기 접지라고 하고요. 변압기 접지라고 하고 뭐 이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러붙는 거죠. 저항도 붙고 뭐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저항도 붙고 여기에 64도 붙고 또는 뭐 59, 64나 59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붙고 여기에 뭐 지락 교정기도 붙고 뭐 여러 가지 들러붙습니다. 다만 요 1차 측에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여기는 불과 전류가 4에서 5A 그러니까 4에서 5A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5A 이내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접지에 매우 가깝도록 계통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계통은 전압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크거나 또는 전압을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좀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발전기 쪽의 이 전체 계통은 비접지 계통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비접지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발전기를 직접 접지 계통을 잘못해서 썼다. 발전기 직접 접지 쓰게 되면 이런 계통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에 대한 영상분이 뭐 여기 차고도보다 작기 때문에요. 지락 전류가 삼상 단락 전류보다 더 커지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요. 좀 확실하게 커지는 아주 많이도 아니지만 아무튼 삼상 단락 전류보다는 확실하게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락 전류가 커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여기는 좀 비접지에 가깝게 하면서 지락을 잘 검출할 수 있는 이런 계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거의 이제 끝 무렵인데요. 참고로 이런 부분에 직접 접지를 쓰면요. 여기에서 좀 지락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삼상 단락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수도 있냐면 삼상 단락보다요. 일선 지락이 커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 자체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임피던스를 거쳐왔기 때문에 크기가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일선 지락 전류가 커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이 직접 접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 회로도를 대칭 회로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영상분 임피던스 값 자체가요. 영상분 임피던스 값이 정상분에 비해서는 좀 정상이나 역상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유지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락 전류가 조금 더 커지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이 차단 용량 선정할 때 이 뭐죠? 좀 크리티컬한 부분에 이 삼상 단락이 좀 매치가 되면 반드시 일선 지락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단기가 31.5카짜리인데 뭐 고정 전류가 한 20, 삼상 단락이 한 29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선 지락을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30카가 정도 될지 너무 그러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는 뭐 29.5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판단을 해서 이걸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그 습관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발전소의 전력 계통을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는 실상 이 우리가 전체적인 이 전력 설비들을 이해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여기서 안 돼 있는 계통이 이제 송전솔로만 안 돼 있는 거죠. 나머지 전반적인 계통은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라고 하는 부분이 전력 설비의 어떤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발전소 전력계통도는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